매 반기마다 공개하는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순위가 있는데 코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반대로 루이비통이랑 마이클 코스는 계속 빠지고 있죠. 트렌드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오르면서 같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코치에도 이걸 적용을 하면 트렌드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반년에서 1년 안에 올 것 같고 그때가 되면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연수료의 미국 주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은 저는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으로 갈수록 개인적으로는 더 점점 매력적인 회사를 소개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4편이 또 기대가 됩니다. 4편은 어떤 종목이에요? 1, 2, 3편에 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살짝 쉬어가는 느낌? 소비재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재. 네.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코치를 대고 있는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이에요. 제목을 이제 코치 리설전스, 그러니까 코치의 부활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코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마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물간 그런 그렇죠. 핸드백 같은 그런 맞아요. 이미지인데 약간, 네. 근데 이게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뭐 필라 이런 것들도 한동안 잊어졌다가 다시 또 막 이렇고 그런 건데 비슷한 개념인가 보네요. 그쵸. 코치의 구글 트렌드인데 미국 기준이고 네. 이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무적인 이유는 지금 12월 초죠. 근데 이게 4분기에 항상 고점을 경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이 트렌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소비재에서 트렌드가 잘 나온다는 거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졌던 소비재가 트렌드가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는 엄청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소비재에 있어서 그런 트렌드가 한번 꺾였다는 거는 거의 그냥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브랜드에. 근데 그 브랜드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전에 만들어냈던 두 업체가 구찌랑 루이비통인데 구찌가 2010년대에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새로운 디자이너가 오면서 디자이너 한번 혁신을 합니다. 그때부터 구찌가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3, 4배가 올랐어요, 이때. 그리고 루이비통도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 때부터 디자인의 혁신이나 이런 걸 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구찌랑 루이비통이 이미 한번 지고 있던 브랜드의 부활이 주가에 어떤 폭발력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거를 기반으로 코치를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치의 부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치가 시작됐던 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1941년에 뉴욕에서 있는 가죽 공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얘네가 공략했던 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성들을 위한 그런 약간 서류 가방이나 이런 게 되게 핫했었는데 그때 얘네가 되게 특이하게 여성용 핸드백이라는 걸 처음 출시를 해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라서 그거를 잘 공략을 했고 거기다가 얘네가 포지셔닝 자체를 되게 하이엔드로 하지 않고 억세서블 럭셔리라고 해서 접근 가능한 럭셔리, 그러니까 약간 좀 가성비 있는 럭셔리를 포지셔닝을 하면서 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잘 성장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 유럽의 아까 보여드린 루이비통이나 이런 초고가 명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안에서 그런 명품들의 침투율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얘네의 약간 억서서블 럭셔리라는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2000년대에 이게 힘드니까 얘네도 아울렛에다가 계속 재고 밀어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재고 밀어내기를 하면서 가격을 할인을 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코치의 신규 제품을 신규 매장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똑같은 건데 가격이 싸면 별로여 보여. 안 좋아 보여. 그냥 싸구려 같아. 이게 심리가 어쩔 수 원래 없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그래요. 그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2010년대에는 경쟁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억세서블 럭셔리라는 브랜드 안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코스, 네네. 케이트 스페이드, 롱샴 이런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코치의 몰락이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텐데 네. 1호부터 10년이 지났죠, 거의. 그러네요. 이 10년간의 24년이니까, 네. 긴 세월이 시사를 하듯이 코치의 부활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설명드릴 요소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요소들을 레딧에 있는 유저들의 생생한 후기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네. 첫 번째가 Y2K의 유행입니다. 지금 소비 시장의 가장 큰 손은 MZ죠. 네. MZ 사이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살짝 좀 지난 것 같기도 하지만 Y2K입니다. 어쨌든. 근데 코치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Y2K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딧의 후기를 보면 디자인이 뭐 마음에 든다. 지금 최근에 출시되는 것들이랑 좀 다르다. 그리고 뭐
구찌를 비교를 하면서 구찌는 얘네 디자인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좀 철진한 듯한 느낌을 안 준다. 코치의 제품들은. 아 그래요? 네. Y2K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Y2K가 year K가 원래 1000이잖아요. 그래서 year 2000이라고 2000년으로 돌아가자라는 복고풍 유행의 약간 그런 트렌드를 말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으로 야시 돌아가자. 그 Y2K 그래서 2000년 되면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세상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키워드를 이제 복고로. Y2K. 네. 네. 그래서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들은 놀랍고 퀄리티 있는 백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격이 3,400불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프라다나 샤넬이나 구찌랑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치의 그 세대별 고객 구성인데 네. 2019년만 해도 MZ 세대가 어허. 이게 보면 한 30% 그냥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5년 회계연도 기준이라서 올해인데 이게 거의 70%까지 올라왔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코치를 사는 고객들의 70%가 MZ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객군 자체가 되게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네요.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Y2K 유행도 있고 다음에 설명드릴 경기 둔화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레딧에 올린 건데 이제 좀 그 비용 부담이 된다 나는 그런 최근에 나오는 좀 신규 가방이나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사기에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누렸던 그런 유동성 파티들 속에서 MZ들이 구찌도 사고 샤넬도 사고 루이비통도 사고 하다가 기분 좋아서. 네, 이제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네. 이러면서 이제 코치 가방을 하나씩 드는 거예요. 코치 가방 특징이 되게 미니멀해요. 그러니까 문양이 별로 없어요. 네네. C 이거 문양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매일 들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약간 튀는 거는 매일 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미니멀리즘 유행을 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에 프랑스 유명 잡지 엘르의 메인 기사였는데 2008년의 패션 트렌드는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패션 업계에서도 이런 경기 둔화가 오면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의 영향을 코치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틱해서 좋다 코치는. 노 로고, 미니멀 디자인, 그레이트 컬리리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좋다 이러면서 코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후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골프 치러 많이 갔다가 그렇죠. 좀 부담인데 그러다가 테니스를 좀 치다가 요즘은 그냥 달리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안 들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네, 트렌드들이. 경기 둔화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패션 트렌드에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트렌드를 보면 코치, 구찌, 프라다, 샤넬, 루이비통인데 코치가 압도적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원래는 루이비통을 거의 제낀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루이비통까지 제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의 특징은 다 미니멀리즘과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브랜드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코치가 제끼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차트랑 맥락이 비슷하게 비싼 핸드백들에 대한 럭셔리 브랜드들에 대한 좀 그런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브랜드들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레딧의 후기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코치가 이런 젠지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컬러풀한 백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리즘 트렌드 안에서도 얘네는 충분히 엣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격적 마케팅인데 얘네가 마케팅을 되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MZ 세대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의 유명한 모델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영지 씨인데 이영지 씨가 약간 MZ Z 세대의 약간 아이콘 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글로벌 앰버서더예요 코치에. 그렇게 기용을 하고 최근에는 이치랑도 팝업 스토어도 오픈을 하고 하면서 좀 예전에 안 하던 그런 마케팅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MZ 세대랑 마케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코치의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의 마케팅비를 보면 이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 파란색 선인데 네. 이게 예전에는 2010년대만 해도 거의 4%대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죠. 9%까지 올랐네요. 거의 2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소셜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MZ 세대들을 타겟하기 위한. 제가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치의 태비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코치의 태비가 모든 패션 인플루언서의 팔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마케팅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는 거죠. MZ 세대의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디자이너의 교체인데 이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어트 베버스라는 디자이너가 지금 코치의 메인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2010
3년쯤에 코치로 와가지고 코치를 좀 바꿔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구찌였는데 구찌의 이 미켈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찌에 2016년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들어왔어요. 근데 구찌의 매출을 보면 2016년부터 정확하게 급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디자인을 싹 다 바꿔놨거든요. 그 디자인이 완전히 잘 들어먹혔던 거죠.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코치도 이 스튜어트 베버스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는 로에베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면서 좀 죽어가던 로에베를 살려놓은 이력이 있거든요. 코치에 와서도 바로 살려놓지는 못했어요. 구찌처럼. 여러 시행착오를 하다가 하나 대박을 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이 태비백이라는 백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탭이 네, 맞아요. 거네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거는 어떤 직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디자이너인데 회사의 가장 수장 상위고. 디자이너. 네. 그 사람이 거기에 모든 이제 디자인을.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그쵸. 네. 그게 그냥 직함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비백을 냈는데 이거 아마 이런 핸드백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네. 약간 패딩 같은 재질의 핸드백? 이런 게 되게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이 유행의 시작을 만들었던 게 코치의 태비백이에요. 그래서 이 태비백을 출시를 하면서 이 태비백이 대박을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 링크스라고 하는 패션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태비백이 글로벌 핫티스트 프로덕트에 3등에 올랐고 그리고 틱톡에서는 우리 그 옛날에 What's in my bag이라는 그런 약간 동영상들이 많았잖아요. 쇼폰 컨텐츠들이. 그래서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핸드백에서 뭐 있는지 막 꺼내서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What's in my 태비로 틱톡에서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매 반기마다 공개하는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 코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순위가. 반대로 루이비통이랑 마이클 코스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완전히 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압도적인 1등으로. 그래서 얘네가 컨콜 때마다 분기 실적 컨콜 때마다 해주는 똑같은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여기 아래에 있는 말이에요. 태비가 우리 기대치를 앞질렀고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트렌드를 보이면서 YOY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매분기 얘기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매분기 태비백의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태비백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코치의 트렌드 자체는 이탈리아랑 프랑스의 구글 트렌드인데 유럽 지역에서 먼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유럽 지역이 항상 전 세계의 패션을 선도하는 지역이고 그 안에서도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가장 패션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까지 가는 게 이제 패션의 한 바퀴 사이클인데 이 코치는 이미 이탈리아랑 프랑스에는 압도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좋은데 제가 이 코치 테피스트리라는 종목을 처음 봤을 때가 한 9월 초쯤인데 그때는 주가가 거의 안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트렌드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그리고 실적에도 얘네가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태비백이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태비백의 매출 자체의 볼륨이 너무 적어서 성장률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얘네를 캐링이나 LVMH 같은 그림을 그리고 봤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 구성인데 코치가 전체 매출의 한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뭐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 웨츠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코치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코치의 그 이익 비중이 이미 전사 매출 비중보다 높아요. 이게 적자라서. 적자가 있어서. 네. 나직률이 거의 33%고. 네,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매출 성장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가이던스도 보면 FY25라고 해서 이제 내년도 가이던스인데 보시면 거의 1% 성장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정도 트렌드가 나오는 업체가 가져야 될 가이던스는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큰 의문이었는데 이거를 좀 해소를 하려고 다른 업체들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구찌인데 구찌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구글 트렌드가 2016년에 미켈레를 기용한 이후에 신고가를 뚫었어요, 전고점을. 네.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해서 17년까지 상승을 했는데 매출을 보시면 2016년 하반기부터 이게 빨간 선이 0% 성장률인데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 2017년 들어서 20%대 이상 성장을 시작을 했거든요. 트렌드는 2016년 말쯤에 뚫어서 그 이후로 올라갔고 매출액은 2017년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고점을 뚫어서 2017년부터 올랐어요. 쭉 올라서 코로나까지 3배 정도 올랐다가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유동성 파티 때 올랐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LVMH인데
LVMH도 루이비통이 트렌드는 2016년 여기죠. 2016년 말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도 NA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얘네도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쭉 올랐고요. 근데 이제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에 얘네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을 해서 더블 디짓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건 2017년부터였어요. 주가도 보면 2016년 말에 그냥 조용히 고점을 벗겼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서 거의 코로나 초까지 한 2.5배 정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트렌드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오르면서 같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에도 이걸 적용을 하면 트렌드가 지금 저렇게 좋은데 매출이나 주가로는 아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코치는 2024년 들어서 유럽 지역이 전부 신고가에 진입을 했고 미국은 11월부터 신고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고가에 들어선 상황이고, 전사 매출의 지금 70%가 북미고 거의 30%가 아시아라서 아직 트렌드 성장이 매출 성장으로는 못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유럽에서는 이미 2024년에 뚫었다고 했잖아요. 유럽 매출은 얘네가 아직 한 자릿수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거의 YOY로 20-3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중이 적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유럽 매출처럼 미국이나 아시아 매출도 주기를 두고 따라갈 텐데 그 시기가 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주가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요쯤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트렌드 타면서 계속 오르다가 또 최근에 또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제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는 좀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 기대감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가 올해 1%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글 트렌드나 뭐 전통적인 패션 산업 트렌드를 비추어 봤을 때 유럽 지역 트렌드가 이제 북미나 아시아로 올 거고, 이제는 아직까지는 그 북미 트렌드로 넘어오는 초입 국면이다. 그리고 캐링이나 LVMH로 봤을 때 트렌드 성장이 매출단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뭔가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인데, 그럼 뭘 믿고 기다리냐?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테피스트리 밸류에이션은 지금 포워드로 1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리 트렌드를 타고 있는 소비재 치고는 되게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렴한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이던스에 지금 성장률이 1%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10배 초반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런 트렌드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앞으로 반년에서 1년 안에 올 것 같고, 그때가 되면 밸류에이션은 엄청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소비재들처럼.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테피스트리에 접근하기 있어서 되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분석이 틀려서 테피스트리의 트렌드가, 코치의 트렌드가 테피스트리의 실적으로 연결이 안 돼도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잃을 건 없어 보이고, 만약에 되면 아까 캐링이나 LVMH처럼 주가가 뭐 몇 배나 오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테피스트릿이라는 아마 이 종목도 많이 모를 텐데 코치가 이렇게 잘 나가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이게 이영지 광고하는 게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비를 쓰고 그러면서 트렌드는 이제 확실히 정해졌는데 이게 매출과 아직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결국 올라온다. 그럼 주가도 간다. 이런 의미네요. 그 연수르의 미국 주식을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느껴져요. 이게 뭔가 지금 계속 기승전결이 있고 스토리가 처음에 이제 그 빌드업도 있다가 약간 좀 풀어줬다가 좀 소비재로 해가지고 힘을 좀 빼게 만드는. 너무 재밌네요. 코치 이야기도 너무 재밌고 하나같이 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주는 참 좋은 주식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수르의 미국 주식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연수르님이 돈 냄새가 나죠? 확실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하네요 주식.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잠깐만 나 이거 공부하는 거 좋은데 연수르님이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밑에 연수르님 이메일 주소를 달아놓을게요. 네.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